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필기 한 권 끝장 2020년 스포츠 심리학 기출 해설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관점에서의 협응 구조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자, 협응 이론은요.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1번. 자, 협응 구조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자기 조직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 예, 맞죠? 다음은 제어 변수는 질서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동작을 변화시키는 속도나 무게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은 자, 상변이는 협응 구조의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이며 선형의 원리를 따른다 했습니다. 아니죠. 여기는 비선형의 원리를 따른다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니까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협응 구조의 안정성은 상대적 위상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협응 이론은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의 원리를 따른다. 예. 자, 2번입니다. 자, 목표 설정에서 수행 목표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목표 설정에는 주관적 목표는 자기의 기준에 두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객관적 목표는 운동의 수행 목표, 즉 구체적인 운동 수행 목표를 두는 것을 객관적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자, 결과 목표. 결과 목표는 성과 기반에 둔 목표예요. 그리고 자, 수행 목표. 수행 목표는 성취 기반에 둔 목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목표 설정의 이 수행 목표, 성취 기반으로 하는 목표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답. 자, 농구대회에서 우승한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결과적인 거죠. 예, 결과 목표입니다.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1번이 수행 목표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2번은 골프 스윙에서 공을 끝까지 본다. 이럴 때는 수행 목표. 그렇죠. 테니스 포핸드 발리에서 손목을 고정한다. 이것도 수행 목표입니다. 네 번째, 야구 타격에서 무게중심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수행 목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자, 학습자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 후에 특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연습 기술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검사다. 그래서 자, 운동 수행 능력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이것이 파지죠. 예. 운동 수행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한 기술이 다른 수행 상황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 자, 어떤 학습이 다른 학습의 수행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입니다. 학습의 전이라고 지난 배웠죠. 그래서 파지와 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운동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검사와 그 다음에 연습한 기술이 다른 수행 상황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는 파지 검사와 전이 검사.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 꼭 긴장하면 이런 문제를 잘 틀려요. 요거는 자 보시면 테니스 서브를 루틴에 따라 실행한다. 그렇죠. 수행 전 루틴 개발 연습에 충실한다. 그래서 테니스 서브를 루틴에 따라 실행한다. 축구 경기에서 관중의 방해를 의식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자기 혼자 그 어떤 주의 집중하는 그런 것은 주의 집중 방법이죠. 그리고 3번. 골프 경기에서 마지막 홀에 있는 해저드에 대해 생각한다. 예, 이것은 해저드에 있는 거 주의 집중이 아니죠. 그렇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야구 경기에서 지난 이닝의 수비 실책은 있고 현재 수행에 몰입한다. 이것은 주의 집중 방법으로 적절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제시된 심상의 요소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자, 시합에서 느꼈던 자신감, 흥분, 행복감을 실제처럼 시각화한다 그랬습니다. 자, 심상은 뭐라 그랬죠? 실제로 신체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신체 활동을 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그 심상을 했을 때 시합에서 느꼈던 자신감, 어떤 그런 흥분, 이 많은 감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심상의 선명도라고 해요. 많은 감각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시각화하는 것을 선명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수행 장면을 성공적인 수행 이미지로 바꾼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그 수행을 내가 긍정적으로 유인을 해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을 심상의 조절력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서 아까 심상의 주의 연합, 주의 분리 이것은 주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심상의 요소죠. 외적 심상. 자, 외적 심상은 운동의 수행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놓고 그것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을 외적 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적 심상은 아니고 집중력도 아니죠. 그다음에 통제적 처리, 자동적 처리 아니고 자 아까 그 감각의 활용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선명도를 하는 것을 선명도,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절력. 그래서 선명도, 조절력.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지도자가 제공하는 보강적 피드백의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자, 보강적 피드백은 외재적 피드백이죠. 자, 지도자가 창하야 다운스윙 전에 백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어떤 움직임에 대한 패턴, 예.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강적 피드백을 줬습니다. 자, 이때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내적 피드백 1번 내적 피드백, 감각 피드백 이것은 외적인 보강적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 둘 다는 내재적 피드백이죠. 그래서 내재적 피드백을 감각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내재적 피드백, 감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이 있는데요. 자, 결과 지식은 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결과 지식은 어떤 그 환경적 목적이나 근데 관점에서 정보를 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수행 지식은 움직임의 패턴이라든가 움직임의 어떤 생성 그런 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창아야, 다운스윙 전에 백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패턴과 그리고 언어적인 관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생성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수행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수행 지식입니다. 자, 7번 보기에서의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줄다리기에서 집단이 내는 힘의 총합이 개인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 이것은 링겔만 효과죠. 또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합니다. 네. 자, 효과는 요거는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게을러지는 현상. 예, 요 링겔만 효과예요. 그래서 줄다리기에서 이때 집단이 내는 힘이 그 모두 합친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하고 집단의 인원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개인의 수행 감소는 동기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자, 동기 손실은요, 어떤 거냐면요, 그 선수나 그리고 코치가 또는 집단 구성원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노력을 최대한 수행하지 않은 것을 이 동기 손실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7번의 정답은 보시면 링겔만 효과와 동기 손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피츠와 포스너의 운동 학습 단계와 그 설명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그랬어요. 자, 피츠는 학습, 운동 학습에서 나오는 이론이죠. 자, 인지 단계. 자,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가 있어요. 자, 인지 단계는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하는 걸 말해요.
개념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연합 단계는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 단계는 이런 오류나 수정을 한 단계에서 그 어떤 일관성, 움직임에 대한 일관성이 높고 움직임의 자동화 조절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아시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니스의 후핸드 스트로크 자세를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떤 단계죠? 자,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이건 자동적 단계죠. 기억. 자, 다음. 학습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스스로 오류를 탐지하기에 그 오류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연합 단계죠. 그렇죠? 다음 학습자는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의 개념을 이해한다. 요거는 인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자동화 단계는 기억. 예, 여기. 자, 그다음에 연합 단계는 어디예요? 니은. 여기 있습니다. 인지 단계는 디귿. 그래서 정답은 요게 맞네요.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네. 다음 9번입니다. 자, 보기의 참가자를 위한 와이너의 긴 이론에 기반한 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수영 교실에 참가하는 A씨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수영에 재능이 없어 기술 습득이 늦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결석이 작고 결석이네요. 예. 결석이 작고 운동 중단의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가한 학생에 대해서 긴 이론에 기하여 지도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해야 옳을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보셨죠? 자, 기인의 요소는 4가지가 있죠. 능력, 노력, 그리고 운, 과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능력은 내적인 거죠. 그리고 노력도 내적, 운은 외적, 과제 난이도도 외적입니다. 자, 능력은 자, 불안정인가요? 안정적인가? 이것은 안정적입니다. 타고난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노력은 불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운도 불안정적이에요.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자, 능력은 통제가 내 능력을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죠. 자, 노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자, 운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제 난이도도 통제 불가능. 자, 그래서 자, 유일하게 통제가 가능한 것은 노력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 자, 보시면 자, 아까 자, 외적이며 긴 이론에 기반한 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외적이며 안정적이고 외적이며 안정적이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인할 수 있다. 외적이고 안정적이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제 난이도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제 난이도입니다. 다음은 내적이며 불안정적이고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렇죠. 요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 다음은 외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아까 가제 난이도죠. 근데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 다음은 내적이며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통제가 불가능하다. 통제 가능한 것은 노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인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기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자, 수연이는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즐기다가 자, 배드민턴을 예전에 했었어요. 사전학습이 배드민턴이에요. 자, 새롭게 테니스 교실에 와서 등록했어요. 자, 후속학습인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이때 테니스 코치는 포핸드 스트로커를 지도할 때 수연이가 손목 스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배드민턴에서 사전학습에서 배웠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을 보고 손목을 고정하도록 지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사전학습 즉 배드민턴이 자, 후속학습이 뭐예요? 자, 그쵸, 테니스죠. 테니스의 어떤 자, 보세요. 손목 스냅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방해한다. 이게 그래서 부정적 작용으로 그래서 이것은 부적 전이라고 합니다. 예. 사전학습이 후속학습의 이해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 부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 가제 내 전이는요. 자, 가제 내 전이는 가제 요소와 학습자 간의 개별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촉진을 얘기를 합니다. 양측 전이는 내 몸의 한쪽에서 발생한 습득한 것이 다른 쪽에 전이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적 전이는 어떠한 학습이 다른 학습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부적 전이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자극 제시와 반응 시작 간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여기 자극 제시부터 반응 시작의 의미 요거는 반응 시간이라 그래요. 기억은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반응이 시작한서부터 반응의 종료 사이 여기를 움직임의 시간. 다음은 자 3번. 자극 제시부로부터 그 다음에 반응 종료 간의 시간 간격. 예, 반응 종료 간의 이 시간 간격을 전체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응 시간이고
니은은 움직임의 시간, 그리고 디귿은 전체 반응 시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자, 반응 시간, 움직임 시간, 그 다음 전체 반응 시간.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자, 양궁 선수 A는 첫 엔드에서 6점을 한 발 기록했다. 그러나 A는 바람 부는 상황으로 인해 총 36발의 슈팅 중에서 6점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며 첫 엔드에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첫 엔드에서 6점, 자, 10점 만점에 6점이면 그렇게 양궁 선수가 잘한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A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상황으로 인해 총 36발의 슈팅 중에서 6점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어 라면서 그 첫 엔드에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하는 개념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고 정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정지를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사고 정지. 자생 훈련은 자기 스스로 체면 상태에 이르러서 온도 변화를 느끼면서 느끼는 어떤 훈련 기법. 점진적 이완은 내가 신체적인 어떤 그 이완과 긴장을 하면서 그다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법, 전진적 이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인지 재구성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철수는 처음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면서 각성 수준이 높아졌다. 각성 수준으로 인해 깊은 바닷속에서 시야가 평소보다 훨씬 좁아졌다. 이것은 각성의 종류인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거죠? 그렇죠. 지각 협소화죠. 각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주위가 시야가 좁아진 것을 지각 협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롭 효과는 알죠? 일치하지 않는 자극을 봤을 때 그 자극을 실행할 때 일치하는 자극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반응 시간이 증가되는 현상이다. 이거 스트롭 효과. 그다음 칵테일 파티 효과는 내가 다른 다른 요소들에서 의식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는 것을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맥락 간섭 효과는 운동 요소들의 다양한 운동 기술의 다양한 요소들의 그 간섭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맥락 간섭 효과라고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번. 자, 스포츠 지도사의 리더십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않는 것. 자, 선수에게 개별 시간을 할애하는 행동. 그렇죠. 이건 리더십 행동으로서 적절한 거죠. 개별 시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어떤 선수가 피드백이라든가 어떤 자기 혼자 학습할 시간을 주는 것은 옳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선수가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행동. 이것도 적절한 행동이죠. 자, 선수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과도한이 좀 문제가 됐네요. 예, 과도한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주의 산만 요인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잘 읽으시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15번.
자,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기역의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역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자, 감각의 기역. 그다음에 단기 기역. 장기 기역이 있습니다. 자, 감각 기역은요. 그냥 받아들여진 정보예요. 그냥 본래의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자, 단기 기억은 의식적으로 사고 활동이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 장기 기억은 시간적 요소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기억의 용량 제한이다. 기억은 반복하거나 시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한 번에 또 지도 방법으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반복하거나 시연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죠? 예, 단기 기억이죠. 자, 용량은 극히 제한되고, 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쉽게 손실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줄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쉽게 손실된다. 그냥 받아들여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 기억. 자, 요것 기억 용량은 무제한입니다. 자, 반복과 시연을 통해 강화된다. 연습을 통해 기억을 강화한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요소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억이죠. 그래서 요거는 장기 기억. 그래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감각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해당하는 기억 유형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단기 기억. 예, 3번이나 4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감각 기억. 예. 그다음에 장기 기억해서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자, 프로차스카의 그 운동 변화 단계 이론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프로차스카의 변화 단계 이론 첫 번째 뭐죠? 네. 자, 무관심. 그다음에 관심. 준비. 다음에 예, 실천. 유지입니다. 자, 무관심은 예, 아무 의도가 없는 거죠. 관심은 앞으로 운동할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운동을 할 의도가 있는데 운동은 하고 있지 않으나 6개월 이내에 운동할 의도가 있다. 예, 준비는 어떤 거예요? 이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채우지 못하고 있으나 30일 이내에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수준으로 운동할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준비는요. 그다음에 실천은 가이드라인을 채우고 있으며 6개월 미만. 그리고 유지는
가이드라인을 채우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안전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준비 단계는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아니죠. 참여하고 있죠. 참여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관심이죠. 현재 운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요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준비 단계는 어떤 거예요? 자, 운동을 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30일 이내에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영희는 앞 선수가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자 불안해지고 긴장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느끼는 불안은 어떤 불안일까요? 자, 상태 불안,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 이것은 상태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리 불안은 뭐죠? 분리 불안은 강한 정서적 애착이 있는 사람과 분리되었을 때 느껴지는 불안. 특성 불안은 성격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특성 불안이라고 해요. 자, 부적 강화는 어떤 강화물을 제거하고 어떤 바람직한 그 반응에 대해서 강화를 주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상태 불안이에요. 상태 불안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불안. 그래서 정답은 상태 불안입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기억 니은의 배구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연습 구조가 적절하게 제시된 것은 자, 이것은 배구네요. 배구의 기술을 순차적으로 자, 하위 요소들을 자, 1차 시에는 서브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2차 시에는 세팅만 계속했습니다. 자, 3차 시에는 언더핸드를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한 동작이 끝나면 다음 동작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구획 연습이라고 합니다. 운동 기술의 하위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획 연습이라고 해요. 자,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세팅, 토스, 언더핸드 이렇게 자, 언더핸드, 서브, 그다음에 서브, 언더핸드 이렇게 해서 서브, 세팅, 언더핸드, 그 다음에 세팅, 언더핸드, 서브 이렇게 자, 운동 기술의 하위 요소들을 순서 없이 임의대로 하는 것을 무선 연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은 구획 연습, 니은은 무선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시면 여기 있네요. 3번입니다. 3번. 자, 집중 연습은 어떤 거예요? 연습 시간이 쉬는 시간보다 긴 연습 방법을 집중 연습이라고 하고요. 자, 분산 연습은 쉬는 시간이 연습 시간과 같거나 오히려 더 긴 연습 방법을 분산 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변 연습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걸 가변 연습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9번이에요. 자,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자,
내담자와 공감하며 경청한다. 이것은 공감이죠. 그렇죠. 다음은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한다. 이것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는 것을 형성한다. 자, 내담자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자, 스포츠 심리상담사 윤리강령 10조에 부적절한 관계 4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밖에서 고객과 상담실 밖에서 그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않도록 한다,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10조 4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은 10조 4항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음 내담자와의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태도 그리고 목소리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반응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반응. 자, 보시면 정보 처리 3단계에서 관점에서 100m 달리기 스타트의 반응 시간이 배구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 반응 시간보다 짧은 이유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이번에는 자, 배구 리시브하고 그다음 100m 달리기 반응 시간하고 그 상황에서 짧은 이유가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00m 스타트에서는 자극 확인, 총소리가 딱 났어요. 이때 단계의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그렇죠? 짧기 때문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100m 스타트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이 단계의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 아니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구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는 자극 확인 단계의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다음은 배구 서브 리시브 상황에서는 반응 선택 단계의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00m 스타트에서는 자극 확인 단계의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20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2021년에도 좋은 합격 소식과 함께 파이팅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